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제한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강의보다는 약간 토론, 토크박스, 토론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소주제로 밑에 이제 아이템만 보지 말고 수익성을 봐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파악을 해봐라. 이런 문구를 잠깐 써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본 강좌는 ESUP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강좌는 유튜브에다가 포스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업로드를 할 거고, 자,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을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유사한 강좌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ESUP라는 여기 보시면은 이 블로그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유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 추가와 그리고 이런 포스트 부분에 이제 공감 버튼이 있는데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에 관련된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에도 문제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더더욱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창업을 준비했을 경우 100% 투자를 못 받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실패를 한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창업을 왜 하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단 창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보다 더 많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죠. 또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죠. 자, 두 번째는 취미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시장 분석이라든지 현안 분석 또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일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괜찮네? 해서 그냥 그런 의도에 의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 전문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앞으로 시장 경제가 이쪽으로 더 좋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IoT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이 점점 좋아진다. 또는 앞으로 사업적 가치가 좋다. 자, 그런 어떤 추세만 보고 그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그냥 무조건 투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남 돈이니까. 근데 절대 투자자들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템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요. 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 건데요. 이렇게 아닐 것 같죠. 근데 대부분 다 이래요. 제가 만나본 창업자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한 80%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기존에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템만 갖고 있어요. 아이템도 세부적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발굴된 또는 개발된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개발된 아이템. 대부분 현황 파악 및 시장 조사가 미흡해요. 아마 사업계획서 관련된 강좌라든지 또는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교수님들 대부분이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최근에 만나신 분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뭐 사업체도 많이 갖고 있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많이 하신 분인데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대세잖아요. 이게 최근에 뭐 국내로 따지자면 아프리카가 좀 많이 알려졌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 뭐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죠. 채널들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떤 거대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전부터 이제 뭐 조짐이 있었지만 원래 뭐 원초는 이제 그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했겠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큼직큼직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대 자본들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합니다. 요즘은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뭐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 하잖아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시장 자체를 아예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만 보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냥 소소한 아이템이에요. 그냥 아프리카 그걸 보고 아 여기에다가 요런 아이템을 좀 접목했으면 좋겠네.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는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전혀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아이템 쪽에 아니, 그러니까 IT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IT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어. 컴퓨터 자체를 아예 다룰 줄도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그런데 IT 사업을 하겠다? 굉장히 넌센스 하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채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의류 쇼핑몰을 하거나 어떤 건설업을 하거나 무슨 사업들을 해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쪽 사업을 가려고 해. 그러면 그 분과 연계된 지인분들은 그 사람이 그동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는 다양한 사업들을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은 그분을 신뢰할 수도 있으면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땡 잡은 거예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런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전문 용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똥 밟은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IT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IT 관련된 사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은 IT 관련돼서는 전문가예요. 뭐 또는 지금은 조금 현업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준 전문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는 오류도 많고 버그도 많고 유지보수 및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트리밍 서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사양의 어떤 서버라든지 그 시스템 장비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창업자가 함부로 접근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걸 아무리 뭐 관련된 업체들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서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그게 관리가 되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관리가 됩니까? 물론 자본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그 관련된 PM이라든지 뭐 시스템 전문가들 영입해와가지고 이제 뭐 체계적으로 조직 체계 만들어서 시스템 뭐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 돈이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투자를 받겠습니까? 자기 자본을 갖고 하죠. 그리고 뭐 그만큼 좋은 아이템도 아닐 테고. 자, 일단 문제가 뭐냐?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자체를 완전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유튜브라는 어떤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뭐 어떤 동영상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 트렌드가 완전 좀 바뀌었죠. 유튜브가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호응을 많이 받는 거는 유튜브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찾는 겁니다. 결국엔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빅데이터 하잖아요.
빅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거기 유튜브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찾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라는 그 어떤 시스템의 편리성과 또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유튜브랑 또는 어떤 또 뭐 아프리카를 따지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컨텐츠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홍보라든지 인식 자체가 이제 이미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리밍 하면은 그냥 아프리카를 떠올리는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인프라 또는 인지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인기 BJ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장에 갑자기 창업자가 들어가서 승부를 건다? 물론 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정말 뛰어난 아이템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얼른 전략적 목표라든지 얼른 전략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그 시장을 또 완전히 패러다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가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뭐 제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창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 시장 자체를 모르고 그냥 단지 아프리카만 몇 번 보다가 여기다 요 기능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네 해서 아이템을 떠올리는 거고. 자,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하려다 보면은 결국엔 망한다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투자 받으러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서 어떤 문제점들이 터졌을 때 그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더 고도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일단 뭐 서버를 자기가 뭐 구축을 하든 임대를 하든 임대비가 나가죠. 그럼 그 운영비가 나갑니다. 거기에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계속 이게 디버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디버거들을 수정하려면은 일단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유해야 돼요. 개발자라든지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사무실 운영하면 사무실 임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것들을 뭐 1년 또는 뭐 몇 년간 계속 때려 넣으면서 자기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자본력이 된다면은 뭐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승부를 걸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창업자들이 처음에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비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그 손익분기점을 넘을 때까지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적어도 그 운영비가 처음에 개발했던 개발비보다 그 이상으로 든다는 거죠. 근데 그 운영비를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자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처음 창업했는데 바로 수익이 생깁니까? 안 되죠. 앞에 뭐 짜장면집을 오픈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운영 자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해요. 뭐 은행 대출을 받는 분들 다 운영 자금 때문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운영 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대부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은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일단 현황 파악 및 시장 조사가 미흡하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 구조라고 되어 있는 이게 오타입니다. 이게 뭐 지금 바꿀 수 없고요. 수익 구조예요, 수익 구조.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만 생각하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드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다, 스트리밍 서비스 하면 뭐 어떻게 수수료 해서 벌겠다. 낭만적인 생각이죠. 뭐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없어요. 한 달에 단돈 100만 원이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 모델이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영 자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아무런 수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투자 받은 돈도 다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대출에 뭐 이렇게 해서 돈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입 모델을 만들어서 수입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없죠. 대부분 여기서 다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업성 검토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이 좋다고 해서 그냥 추진해버리는 거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오르지 마자. 그냥 독불장군이야. 마이웨이.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자기가 완전 전문가가 완전 뛰어나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그 아이템 자체를 얘기를 안 해주고 사업 계획 비용만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 아이템이 정말 뛰어나고 이게 보안적으로 오픈이 되면은 보안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오픈을 할 수가 없대. 그럼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업계획 견적을 내드리거나 제가 사업계획 어떻게 검토해드려야 될지 방향이 설계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자기 아이템을 이야기를 해. 근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아이템이야. 그리고 이미 시장에 있어. 그리고 들어보면 그렇게 또 참신하거나 독창적인 어떤 굉장히 기발한 아이템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 문제가 왜 생기냐. 아까 말씀하신 현황 분석이나 시장 조사 자체를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가 검토를 전혀 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굉장한 돈들을 투입을 해서 막 진행을 해버리죠. 대기업들도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 계획을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계획을 하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다 초빙이고 TF팀을 만들거나 또는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 설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몇 억에서 몇십억, 심지어 몇백억, 몇천억을 들이고도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거에 관련된 사업 설계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겠어요?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는 검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이나 창업자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투자 받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 돈이 있어 투자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 돈이니까. 이게 남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투자자 자체가 창업자 또는 사업자들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뭐 이런 구조들이 형성되다 보니까는 사업자나 창업자 자체도 투자자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그리고 서로가 자기 이윤만 또는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굉장히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 분야에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쪽 분야가 사업성이 좋다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IT 쪽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현업에서 한 5년 정도 했고요. IT 관련된 일만. 그리고 이제 나와서도 했지만 그 전에 뭐 전공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거의 한 IT에 관련된 뭐 학습 또는 연구 뭐 그런 것들을 따진다고 한 10년 정도 했죠. 그런데 기존에 뭐 건설업을 하거나 뭐 또 광고 뭐 회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IT 사업을 한다고 들어와요. 물론 뭐 성공할 수 있죠. 뭐 전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IT 시장 내가 더 잘 알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뭐 성공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구축해야 돼. 뭐 이걸 내가 더 잘 알잖아요. IT 쪽에 있었으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IT 사업을 한대.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과연 이 사람이 뭐 10년, 20년씩 막 이렇게 IT 사업을 한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겠냐.
물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전문가 검토 또는 사업계에서 컨설팅하는 컨설턴트와 어떤 의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드백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수완이라든지 어떤 뭐 사업 추진력이 좋아가지고 물론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뭐 자기 뭐 직원으로 IT 관련된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운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예? 그 정도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진 않죠. 예. 일단은 가장 문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60% 이상 됩니다. 10명 중에 6명은 전문성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그거에 관련된 창업들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 추천을 드려요. 이런 분들은 적극 추천을 해. 창업하시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영어 학원만 20년 하신 분이 있어요. 영어 학원 또는 영어 강사로만. 그래놓고는 사업은 뭐 장애인용 기저귀를 만든대요. 물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향은, 가장 좋은 거는 영어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영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요. 왜냐면 그쪽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분석이나 현황 조사라든지 뭐 시장 분석을 안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느 정도. 한 70% 이상.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전문성적인 부분들을 갖추면은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사업성 검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혀 딴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뭐 왜 그쪽에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나은데 왜 완전히 다른 걸 하려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적성에 안 맞다라든지 그쪽 일은 하기 싫다라든지.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업이라는 거는 뭐 자기의 적성이라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좀 자기가 해서 뭐 즐겁고 재밌는 걸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을 자기가 만약 맡아서 하더라도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그걸 자기 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치거나 지겹게 돼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구분을 해야 돼.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항상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해야 될 일은 내 생계라든지 또는 내 회사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이 날 수 있는 무슨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야 돼요. 자, 그거는 해야 될 일이야, 무조건. 그걸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병행을 좀 해야죠. 하나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굉장히 잘하거나 뭘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떤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성공 확률은 거의 떨어진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또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마케팅을 해요. 근데 얘가 굉장히 잘해, 마케팅 쪽에. 근데 옛날에 싸웠어. 굉장히 의절할 정도로 싸웠어. 그래서 지금은 한 5년, 6년 정도 서로 이야기를 안 해. 아예 연락조차도 안 해. 보기도 싫어. 그 정도로 마음이 상했어. 근데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워. 그래서 마케팅을 해야 돼. 근데 마케팅을 하려고 막 업체들 찾아봤더니 너무 고액의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얘들이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도 안 돼. 그래서 돈을 얘들에게 쉽사리 투자하기가 쉽지도 않아. 그리고 또 그만한 돈도 없어. 그럼 친구 찾아가야죠. 아무래도 친구가 편하잖아.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아무래도 친구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같이 좀 협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지만 찾아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물론 나는 마이웨이 안 가. 난 들어온 걸 안 보겠어. 그러면은 이제 뭐 솔직히 답이 없죠. 물론 이제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생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야, 그동안 미안했다.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자기가 좀 숙이고 들어가면서 다시 또 친분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뭐 좋은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납작 엎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들도 물론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초보 전문가. 대부분 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써본 적이 없거나 써봤어도 뭐 한두 번 써보신 분들이에요. 자, 초보 vs 전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쓴 사업 계획서를 예를 들어 정부 자금을 받거나 투자를 받거나 또는 뭐 은행 대출을 받거나 뭐 신용보증 대단의 뭐 어떤 보증이나 담보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검토하거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 초보들이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작성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전문가 마음에 들 일은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관련된 컨설팅을 뭐 수백, 수천 건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마음에 들게끔 써오신 분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 눈높이도 많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도 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전문화됐다,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실상이 그래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써온 그 사업계획서 자체가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대부분. 여기서 이제 탈락의 고비를 맛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겠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 미국의.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뭐 사업계획서 검토받거나 멘토를 받거나 어떤 이제 뭐 저기를 하면은 이제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조지고 부시고 한다라는 거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구독은 무조건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에 가셔서 공감 또는 이웃 추가. 그리고 이 포스팅 자체를 제 블로그에서 보신다면은 과감하게 공감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블로그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블로그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그 아래 링크 다 연결해 놓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